오락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MKYU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의 강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좌는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나서 이미 강좌는 완강이 됐지만 여러분이 꼭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강좌 소개를 하기 전에 이분이 쓰신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TV에서 좀 많이 봤어요. TV에 요즘에 변호사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이분 또한 변호사신데요.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은 양소영 변호사님이 쓰신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라는 책인데요. 상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난 재산도 없는데 무슨 상속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저 또한 그렇게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상속이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건,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60대 중후반 정도 되시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 또는 빚이 나에게 상속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진 게 많아도 또 가진 게 없이 빚이 많아도 이 상속에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게 정말 많은데 이걸 내가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고 싶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똑같이 주기는 싫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조금 더 정이 가는 자식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저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거든요. 오빠보다는 내가 그래도 부모님도 모시고 살았고 그동안 내가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내가 더 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부모님이 나에게 상속을 어떻게 해줄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속을 미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유언장이라는 걸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상속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 또 유언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 있는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라는 이 책 내용 안에도 상속과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아직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내용이, 상속이 이렇게까지 내용이 많아 할 정도로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일례로 들자면 정말 부자였던 분이 죽을 때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죽었는데 그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유언장에 나는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누구누구누구에게 상속하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유언장에 꼭 적어야 될 부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게 뭔데?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유언장에 본인의 주소,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유언장을 쓴 날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요. 이게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가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의 경우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의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상속 포기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망한 날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부모님이 아닌데 나한테 상속이라는 게 생겼다. 또 친척인데 갑자기 그 사람의 빚을 상속이 됐으니 나보고 갚아라,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빚의 경우에는 자녀와 이제 남편으로 따졌을 때 부인만 상속을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촌관계, 사돈의 팔촌, 친척들까지 다 찾아서 상속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빚을, 내 부모 빚도 아니고 삼촌 빚, 이모 빚, 할아버지 빚, 내가 이걸 왜 상속을 받아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법에 직계가족에게만 상속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빚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빚이 나에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요. 좋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죠.
뭐 삼촌이 돈이 엄청 많은 진짜 어마어마한 뭐 100억대 부자였는데 돌아가실 때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 재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상속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정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속이라는 건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빚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제대로 내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고 또 빚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제대로 상속을 하고 유언장도 제대로 써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미래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겠죠.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속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소송들이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책으로 썼다는 건 이 상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요즘에는 뭐 재산이 부동산도 있을 거고 현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형태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뭐 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상속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이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일부 판다던가 부동산을 일부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니까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도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많은 상속세를 내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억울하다라고 하실 분들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되는 재산이 주식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꽤 많고 부동산인 경우도 꽤 많아서 이게 물려받는 그것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꿈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돼서 제가 돈이 많다면 제 남아있는 세 아들들한테 다 물려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절세하면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고 또 물려받는 제 자식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상속세를 적게 받으면서 물려받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상속을 잘 할 수 있고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3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강료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상속과 관련된 거를 상의한다면 그 돈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상속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라던가 또는 상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유언장을 미리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양소영 변호사님이 개설하신 MKYU의 강의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강의 수강 신청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MKYU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열정대학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1년 등록금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양소영 변호사님의 상속의 기술이라는 비즈니스 강좌 지금 우리가 자율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율전공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